세 번째 선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나라를 까는 얘기입니다. 이걸 별로 우리 좀 국뽕 좋아하시는 분들, 국뽕이 들어가시는 분들은 좀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예,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라 예상을 하고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러분도 우리나라 후진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 우리나라 뭐 세계에서 이제 경제 규모를 보면 지금 내가 검색을 해봤는데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규모가 보니까 세계 10위더라고요. 올라갔어요. 이게 내가 봤을 때 메로나 때문에 그런 걸까요? 메로나 때문에. 네, 세계 10위고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까 봤거든요. 일단 미국이 1등, 중국이 2등, 일본이 3등, 독일이 4등, 5위가 영국, 6위가 인도, 7위가 프랑스, 8위가 이탈리아, 9위가 캐나다고요. 10위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그 밑에 러시아, 브라질, 호주, 스페인, 인도네시아, 멕시코, 네덜란드, 스위스, 사우디, 터키, 대만. 가만 보니까 지금 보면 신기한 게 있는 게 유럽 국가들이 다 떨어졌어요. 다 내려갔어. 네, 올해 기준으로 추정하는 게 10입니다. 10이. 이제 올라갔어요. 아니 우리 좀 웃기지 않나? 음, 웃긴 게 뭐냐면 우리 먹고 살기 힘들다고 했잖아. 근데 올라갔네?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아시겠죠? 메로나 때문에 유럽 쪽이 초토화 됐잖아요. 네, 초토화 돼가지고 지금 보면 유럽 쪽이 우리보다 위인 게 독일하고 프랑스, 영국밖에 없어요. 유럽 쪽이 싹 다 내려갔네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현재 올해 기준으로 전망하는 게 이제 세계 10위다. 그리고 2020년 1인당 국민소득 소득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3만 900달러. 요거는 세계 26위에요. 요것도 뭐 그렇게 낮은 수치는 아닙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선진국을 보는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요 기준으로 보는 게 맞아요. 세계 10위. 그래서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선진국이 맞습니다. 경제만 보고 봤을 때는 선진국이라는 사실은 이거는 뭐 인정합니다. 이거는 제가 절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이거는 제가 뭐 맞는 말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우리가 선진국 얘기할 때는 무조건 경제만 따진단 말이에요. 경제. 그놈의 경제. 경제, 경제, 경제. 근데 선진국을 따질 때는 다 봐야 돼요. 경제는 일부일 뿐입니다. 그 선진국을 평가할 때, 선진국을 평가할 때, 매기는 수많은 잣대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래서 경제만 봐가지고 우리나라는 그냥 선진국이다. 그러니까 선진국이라 말보다는 경제로 봤을 때 상위권. 이게 맞는 거죠. 선진국은 그냥 경제만 높다고 선진국이 아니라 모든 걸 다 포괄시켜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제라는 것은 그냥 선진국을 평가하는 하나의 척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척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경제로 봤을 때 우리가 위에 있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봐야죠. 경제로서는 상위권. 근데 경제로서 상위권 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전부를 선진국으로 볼 수 없다. 근데 아까 나머지를 얘기했던 게, 자, 정치, 사회, 구조, 시민의식, 국민성, 문화는 어떻다? 후진국이다. 그래서 요걸 하나하나씩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선진국이라 얘기 들으려면 저 모든 걸 다 채울 수 없겠지만 적어도 정치, 사회, 구조, 시민의식, 국민성, 후진국 중에 한 4개 정도는 채워야 되지 않을까? 4개 정도 위로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나라가 독일인데 독일은 거의 저기 모든 걸 다 채우고 있어요. 독일은 거의 저 모든 걸 다 채우고 있어. 여러분 인정하시죠? 일본도 어느 정도 채우고 있어. 근데 과연 우리나라는? 과연 우리나라는 이걸 채울 수 있다고 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도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했지만 중국도 어떻게 보면 선진국이 아닌 거예요. 중국 봐봐요. 아니 경제 규모 말고 우리보다 더 심각해. 심각했으면 심각했지 덜하지 않나요? 정치, 사회, 교조, 시민의식, 국민성. 특히 이거는 뭐 개도국 수준이 아니라 이건 뭐 거의 바닥 수준이지 바닥. 맞잖아요, 여러분. 이걸 뭐 우리나라도 심각하지만 뭐 중국은 뭐 거의 뭐 뒤에서 거의 꼬발이 한 수준이죠, 여러분. 어. 자, 그래서 왜 문화적 후진국인가? 아, 전체적으로 이거 문화적이라고 안 뜰게요. 자, 그래 정치를 얘기할게요. 정치. 첫 번째 정치. 어.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국민들을 위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일하고 말도 안 되는 법이나 통과한다. 통과하고 정작 필요한 법은 통과하지 않는다. 자, 요걸 하나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그 윤창호법 아시죠? 윤창호법. 이거 아마 영상 얘기하면 영상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래도 얘기하겠습니다. 윤창호법이 여러분 있어야 되는 법 중에 하나인데 그거 통과되기까지 시간도 오래 걸렸고 그리고 생각보다 그렇게 높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왜 높이 안 올라갔을까?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나라 일 하시는 분들 중에 음주운전자들이 많잖아요. 애초에 그분들 국회에 들어오면 안 되는 사람인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분들은 뭐 좌고고 떠나서 그분들은 내가 봤을 때는 오면 안 되는 사람. 여러분 이거 인정하십니까? 정치 얘기하기 싫은데 요거만 얘기할게요. 난 음주 뭐든 정지든 뭐 취소든 간에 뭐 자다오나 할 거 없이 이거는 애초에 이런 사람들은 이 배지를 달면 안 되는 사람들이야. 근데 이런 사람들 배지 달고 있는 사람 졸라 많거든요. 양쪽에 졸라 많거든. 과연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위한다고 일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일반적으로 국회의원 되면 이 혜택이 엄청 많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여러분. 배지 하나 다는 거로 끝난 게 아니라 여러분 국회의원 됐다는 것 자체가 차관급이에요, 차관급. 차관이 여러분 나라에서 얼마나 높은 위치인데 지역구 국회의원만 돼도 그 지역에서 아무도 이 사람 뭘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일단 그걸 떠나서 저 말도 안 되는 그 민식이법 그것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정작 중요한 법 통과 안 시켜요. 예를 들어서 연예인 언급하기 싫은데 구하라법이라고 있죠. 그 뭐 자식이 죽으면 부모 연락 안 돼 부모한테 상속받는 거 그것도 통과시켜야 되는데 그거 안 통과 안 시키고 있잖아요 지금. 그 왜 구하라법인지는 알고 계시죠? 구하라 씨가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그분이 이제 가수 생활하면서 모아놓은 돈이 꽤 된단 말이에요.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동안은 생물하고 하는 사람이 연락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자기 친딸이라고 해가지고 친권 소송해가지고 그 재산 다 가져갔잖아. 근데 그런 사건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자기 부모 노릇 안 하다가 자기 자식이 뭐 사고로 죽고 하니까 그 재산 탐내려고 해가지고 받아가는 게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습니까 여러분. 이게 만약 연예인 중에 이런 사건이 없었으면 이게 이슈도 안 됐을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연예인 중에 이런 사건이 없었으면 이 이슈도 안 됐을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런 거 안 억울합니까? 여러분 정작 생각해 보세요. 안 억울해요? 부모 노릇도 1도 안 한 사람이 갑자기 자기 뭐 생모라고 해가지고 친권 주장해가지고 내 자식이가 내 자식도 내가 가져가겠다. 이게 맞는 법이야, 이게? 안 맞잖아, 여러분. 그래서 이걸 통과시켜야 되는데 이걸 통과 안 시키고 있잖아,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중대기업처벌법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산재 당하고도 다치고도 말 안 하고 넘어가는 게 얼마나 많은데. 다치고도 말 안 하고 넘어가는 게. 여러분, 뭐 대기업 정도 되니까 뉴스에 나오는 거지. 대기업 안 되고 중소기업 같은 뉴스 나오지도 않아요. 사람 뒤지고 뭐 팔다리 잘려도 뉴스 나오지도 않아. 사람이 죽어나가도. 그러니까 정작 필요한 법은 통과하지 않는다. 근데 정말 몰라가지고 통과 안 했겠냐고. 이거 내가 봤을 때 자신들이 이득을 위해서 통과 안 했었다고 난 그런 것밖에 안 생각해요. 막상 우리가 이제 투표할 때는 국민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막상 되고 나서 정말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건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역구에서 일하시는 분들 얼굴 본 적 있어요, 여러분? 당선되고 나서 얼굴 본 적 있냐고. 동네에서 활동하는 거 본 적 있냐고요. 한 번도 본 적 없잖아요, 여러분. 뭐 그렇게 바쁜데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뭐 그렇게 바쁜 거야. 맞잖아요. 오죽하면 우리가 국회의원이라고 했습니다. 국회의원. 아무튼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건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자, 이제 정치 얘기는 그만합시다. 이거 노딱 맞을 수도 있어요. 네. 자, 두 번째 사회. 뭐 대기업, 뭐 중소기업 간에 임금 차별도 심하고요. 뭐 정규직, 비정규직 간에 신분 차별도 심하잖아. 차별의 끝판왕 아닙니까? 여러분, 차별의 끝판왕이잖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별. 차별의 종합 서브 세트가 다 모여 있어. 이것도 말하보면 1시간은 모자랄걸? 이 주제만 얘기해도. 이거 시리즈물로 만들어야 될걸요? 도시와 시골의 차별. 우리가 이 수많은 차별 속에 살고 있잖아요. 기회 균등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기회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 그리고 빈부격차. 말한 김에 다 하자. 비니빈 부익부. 근데 이거는 비니빈 부익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실 이거는 없앨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건 어느 나라를 가도 마찬가지게 뭐냐 하면 자본주의의 끝판왕이 미국은 더 심해. 훨씬 더 심해요. 훨씬 더. 왜냐하면 돈을 마지막에 가지면 가있어도 뭐 법이나 이런 걸 이용할 가능성이 더 많은 거예요. 차별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여러분도 지금 차별을 겪고 있잖아. 오늘도 아마 차별을 겪었을 테고. 공장 같은 데 가도 정직 신분하고 비정직 신분하고 다르고요. 대기업을 시작하냐 중소기업 시작하냐 임금도 다르고 출발서도 다르고 다르잖아. 특히 뭐 수도권에서 태어났냐 비수도권에서 태어났냐. 수도권에서도 강남권이냐 비강남권이냐. 정말 심하잖아요. 도시에서 났냐 시골에서 났냐. 여러분 오죽하면 제가 그때 그 얘기 안 했습니까? 지금 안 들어오시는데 서울대 친구분 와가지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서울대 안에 서울대생들끼리 차별이 일어난다고. 그게 문화적으로 정착됐다고. 그때 여러분 얘기 들으셨나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날고 길고 엘리트 학생들이 들어간다는 그 서울대마저도 차별이 암암리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어떤 차별이 있냐? 특목고 출신, 수도권 출신, 잘 사는 동네 출신들 지그들끼리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자기들만의 그 과잠바 있죠. 거기에 표식을 해가지고. 그러면 딸을 시키는 게 어떤 딸을 시키냐?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 실업계 전형으로 들어온 사람들. 농어촌 전형으로 들어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안 엮어주는 거예요. 같은 서울대는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서울대는 맞는데 지그들끼리 사배자 전형 같은 거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수시로도 안 한다, 정시로도 안 한다, 수시로도 안 한다. 뭐, 과학고 출신이냐, 외고 출신이냐, 아니면 뭐, 민사고 출신이냐. 예. 그 가장 똑똑하다고 보이는 사람들이 그 차별을 먼저 시키고 있어. 이거 자체가 선진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난 솔직하게 말해서 그 얘기 듣고 약간 쇼크 먹었는 게 뭐냐면, 그래도 서울대 친구들은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더 심했으면 심했지 덜하지 않더라고요. 현대판 카스트 제도가 대한민국이 가장 1등하는 대학이 있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다른 대학이 이렇게 그렇게 크진 않아. 있게 하겠지. 다른 대학도 있게 하겠지만 서울대만큼 심하진 않아. 근데 서울대는 심해도 너무 심하잖아요, 이거는. 처음부터 자기들끼리 술발산을 다 정해놨더라고, 이거를. 내가 웃긴 게 같은 서울대생이라도 말을 못 나눈대요, 이게. 출신 성분이 다르면. 같은 한 강의실에서 수업을 들어도 대화를 못 나눈대요. 이게 무슨 학교냐, 이게. 진짜. 아, 이럴 거면, 씨, 왜 이렇게 빡세게 공부해가 서울대 가려고 길을 썼어, 진짜. 여러분, 이게 없는 얘기 같아요? 실제 서울대생이 얘기한 건데? 없는 얘기 같아? 내가 이게 서울대생 3명한테 물어봐. 3명이 다 맞다고 했어요. 반박 불가라고 얘기했어요. 알고 있지만, 어떻게 자기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막을 수가 없대, 이게. 제가 서울대생 3분한테 물어봤어요. 3분이 다 맞다고 했어. 혹시나 아닌 거 있으면 집어달라고 했는데, 다 맞다고 했어요. EBS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 이게. 그러니까, 서울대생들은 이거를 참고 다니고 있는 거야, 그냥. 뭐, 특목고 출신이 아니라거나, 뭐, 강남고 출신이 아닌 그냥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들어오는 사람들 있죠. 예를 들어서, 지방에서 왜 보면, 지방에서는 인문계 가려면, 뭐, 서울대 가려면 기껏해 한두 명밖에 못 가거든요. 근데 그런 학생들이 가가지고 저런 차별을 받는 거야, 이게. 부모님도 모르겠지. 근데 그 학생들은 이미 겪고 있는데 부모님한테 얘기 못 하겠죠, 차마. 야, 이런 거 또 힘들면 하고 있다. 부모님 걱정하실까봐 얘기 못 하는 거죠. 이런 차별들이 엄청나게 많이 존재한다는 거야. 자, 세 번째. 세 번째, 이거를 분야별로 다 얘기해 볼게요. 자, 구조. 개천에서 절대 욕 나올 수 없죠. 네, 절대 욕 나올 수 없습니다. 욕은커녕 네, 네, 미꾸라지도 안 나옵니다. 네, 네. 그 친구처럼 그렇게 열심히 해도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가는 거 못 올라가는 거야. 그리고 돈이 없으면 공부도 할 수 없는 세상이에요. 왜냐? 이 사교 시장 때문에. 그러니까 저 아까 저번에 얘기했던 그 DB 그 친구는 굉장히 특이한 친구고 그 외의 경우 생각해 보세요. 웬만큼 좋은 대학교 나온 사람들은 다 사교 받았어. 요즘엔 학교에서 또 어떻게 가르쳐 주는지 아세요? 학교에서 또 어떻게 가르쳐 주는지 알아? 학교에서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뭐 초등학교에서 한글을 좀 못 깨우쳤어요. 한글이 좀 느려. 한글을 배웠다 하더라도 다 똑같은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대놓고 학생한테 학원 가서 배워서 오라 그래. 옛날 같으면 생각도 할 수 없는 거야. 우리 선생님이 남아가지고 보충 수업 할 테니까 너 남아서 좀 내가 이거 좀 가르쳐 줄 테니까 따라오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요즘 선생님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학원 가서 배우라고. 학원 가서 안 배우고 뭐 하신 거냐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해야 될 거 학원에서 더 잘 가르쳐 주고 더 잘한다는 거야,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거야, 이게. 레벨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차이. 우리가 체감하는 것 이상으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교육은요, 이 공격 상태를 몇 단계를 뛰어넘었어요, 이거.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그런 기회마저 못 받는 거예요. 정보력도 그리고 교육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특히나 대학 시장이 중요한 게 정보력이 정보력. 대학을 들어갈 그런 정보를 못 얻다 보니까 요즘에는 공부 잘한다고 무조건 서울대 가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물론 가능하겠지만 옛날에는 공부 잘하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야. 왜냐 아시겠지만 지금 수시 기준이 엄청나게 높였잖아요. 정시 때는 공무원 해가 갈 수 있었는데 지금 정시를 없애다 보니까 공무원 해가지고 못 가는 거예요. 내신 1등급 올 내신 1등급 찍어도 못 가는 거예요. 다른 게 안 받쳐주면.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일반 사람이 가장 성공하는 방법 중 정석 코스 중에 하나 공부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공부해서 성공 못 한다고. 성공 못 해요. 그리고 세 번째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 대기업, 공무원, 공기업이 인생의 정답인 것 마냥 살아가는 거죠. 자, 한숨 나옵니다. 이거 얘기하면 한숨 나와요. 정말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대기업, 공무원, 공기업 요것만 바라보고 있잖아. 특히 공무원. 공무원이 나쁜 직업은 아닌데 근데 이 공무원 들어가겠다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잖아. 너무 많은 인생이 골러 가잖아 이게. 뭐 아시겠지만 공무원 경쟁률이 보통 30대 1로 가정했을 때 3%만 붙고 96.6%는 떨어지는 시험이에요. 그럼 96.6%는 그냥 삽질하는 거야. 그 중에 80%는 피랍 문턱도 못 가는 사람이에요. 80%가 한 85% 정도? 한 10% 정도는 중간에 피랍도 몇 번 하고 최종 몇 번 떨어지고 이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한 90% 가까이는 그냥 피랍이란 거 한 번도 해본 적도 없는 사람. 시간만 까먹고 계속 기억 없는 시험 하는 사람들. 그 얼마나 낭비입니까? 나라 입장에서도 낭비고 특히 그 사람 개인 인생에서도 낭비야. 정말로. 저는 전에 그런 얘기하고 있 적 있죠. 5년, 6년에도 붙었던 거? 난 그거 절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5년, 6년 동안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맞잖아요, 여러분. 그 시간. 안 아까워? 본인한테는 정신 쓰는 수 있겠지. 시간적으로 따지면 손해지. 그 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한 거잖아. 공부한다고 돈만 쓰고. 그리고 문제는 정리하면 여기서 문제는 뭐냐.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엄청난 그 바늘구멍이 대기업, 공무원, 공기업 들어갔다고 해봅시다. 그렇게 들어가는 쳤을 때 과연 거기 가서 행복할 거냐는 거죠. 행복하지도 않아요. 엄청난 경쟁에 시달리고 거기 가니까 오히려 숨 막히고 힘들어하고 어떻게 이런 조직이 다 있냐 해가지고 나오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 거야. 정답인 줄 알고 왔는데 오답인 거예요. 애초에 인생에 정답이 무슨 정답이야. 정답도 없고 오답도 없어요 그냥. 애초에 자기한테 맞지도 않는 거 남들이 여기 정답이라고 해보라고 해가지고 마지못해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그게 맞을 리가 있겠냐? 맞을 리가 없겠죠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그거 아세요? 공무원 하는 사람들 중에 우울증 굉장히 많은 거 알고 계십니까? 정신과 약 복용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알고 있거든요. 경찰 공무원들은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전체 경찰 공무원의 한 30, 한 4, 5%가 그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경력이 있대요. 정신과 교육이나 치료를. 그리고 경찰 공무원들은 보통 그 이제 정기적으로 정신과를 이제 교육을 받는데도 너무 힘든 거야 이게. 고황장 겪고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PTSD라고 하죠. 포스트 트라우마 스트레스 디스오더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그거 입고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이 경찰이라는 직업 자체가 시체를 많이 봐야 되고 특히 시체는 정말 너무 많이 본대요 이게. 그래서 그 제 주변에 경찰 되신 분들 많잖아요. 저도 경찰 공부했으니까 현타가 많이 온대요. 언제 현타가 많이 오냐?
그 경찰학교 교육 가면 어떤 거 보여주냐 하면 실제로 우리가 보면 왜 TV 같은 데 보면 시체 같은 사진 같은 거 그걸 잘 것이다 보면 모자이크 처리 나오잖아. 근데 그걸 실제로 보여주는 거야. 수사 자료 같은 거를 교육용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웬만한 그 19금 공포 영화보다 더 무서워. 왜냐면 실제니까. 공포 영화는 뭐 그래픽이나 뭐 그냥 분장 도구로 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실제잖아. 그리고 경찰학교 십스 갈 때 그거 가요. 국가수라고 아시죠? 국립수사과학연구소. 거기 가가지고 뭐냐 하면 그냥 실제로 부검하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 앞에서. 견학용으로. 그거 보면서 현타 오는 사람도 있고. 가죽 벗겨가지고 냈다가지고 그 안에 바로 장기 꺼내가지고 확인하는 거 보여주는 거야. 그거를. 주변에 경찰학교 가신 분들 있으면 물어보세요. 이거 꼭 갑니다. 예. 그걸 이제 그거 보고 이제 밥 안 먹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제 경찰학교 가다 보면 실습을 하거든요. 한 8개월 중에 4달 정도 실습을 할 거예요. 제 아시는 분이 이제 경북청에 합격을 해가지고 그분이 영대 나왔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영대 나왔으니까 영대 쪽에 이제 경상시장이 있는데 지구대 가가지고 이제 실습을 한 거예요. 실습을 했는데 한 2달 동안은 이제 실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서 그 자살 시체를 엄청 많이 봤다고 하더라. 12구 정도 봤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 중에 상당수가 이제 공시생들. 사실 영대가 대구에서는 그래도 약간 좀 유명한 학교인데 지방대긴 하지만 근데 그만큼 또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도 많아요. 거기 영대 쪽에 이제 고시촌도 많거든요. 거기도. 거기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다 청년들 20대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야. 자기 또래 같은 사람들. 자기도 이제 그 학교 나왔으니까. 그래서 좀 쇼크를 많이 먹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현직에 있는 분도 얘기하는 게 워낙에 자살자 뉴스가 많아가지고 막상 기사에 실리는 거는 한 5%도 안 된다고. 우리가 네이버 기사를 접하는 거 있죠. 그거는 정말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이제 출동 중에 나오는 거는 실제로 기사화 되지 않는 게 너무나도 많다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도 많고 뭐 다른 공직자 직렬도 마찬가지예요. 일도 꼰대 같은 거라서 일 몰빵으로 주고. 왜냐하면 공무원 일이라는 게 공직자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공직자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일이 절대로 균형 있게 밸런스 있게 오지 않습니다. 이거 공무원들 특히 말단원 들어오신 분들 불만이 엄청 많은 게 일을 고루고루 해야 되는데 위에 사람들 일 한 가지도 안 하면서 자기는 일을 몰빵으로 주고 원래 자기들이 처리할 일도 많고 민원 봐야 될 것도 많은데 윗사람들이 경험상 해보라고 얹어주는 게 너무나도 많대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막 원래 자기 일만 처리했으면 뭐 칼퇴근도 하고 했을 텐데 워낙 위에서 주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자꾸 남아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공무원 일이라는 게 누가 도와주는 게 아니다 보니까 내가 부여받은 거 내가 끝내야 되거든요. 무슨 수가 있더라도. 왜냐하면 다음날 지장이 생기면 안 되는 거다 보니까 막상 칼퇴근할 줄 알고 돌아왔는데 칼퇴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민원인들 맨날 우리 보면 만만하니까 만만하게 공무원 아닙니까? 맨날 사람들 뭐 지역사 있는 사람들 보면 공무원들 괴롭히려고 주소 있는 사람도 많거든요. 일하는 것도 없으면서 공무원도 어떻게 하면 연맥일까? 이걸 준비 와가지고 안 되는 거 이제 꼬장 피우고 쌍욕하고 행패 부리고 그런 사람들이 1년에 한두 명 있으면 참 좋겠지만 경험자들 말로는 2, 3일에 한 번꼴로 꼬깃대요. 하루 연속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돈도 적게 받잖아. 물론 초봉이 작은 건 맞지만 정보공개 청구 이것도 미쳐버려요. 왜냐하면 정보공개 청구를 해가지고 승인되면 이건 무조건 해줘야 되거든요. 그걸 찾아야 돼요. 또 거기다가 뭐 옛날에 뭐 몇십 80년대 90년대 했던 거 이거 보여달라 내역 보여달라 하면 그거 창고 가가지고 먼지 나는데 해가지고 서류 뒤집어보면서 찾아야 돼. 그거 데이트야. 근데 그걸 누가 하냐? 말단이 한다. 저 호 선생님이 한다. 일단 청구 받았으면 보여줘야 되거든. 근데 최근 건 뭐 데이터로 있으면 뭐 검색해가지고 보여준다고 치지만 옛날 거 있죠 막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거.
이 정보공개가 공무원들 사람 미치게 합니다. 왜냐? 이걸 받았으면 무조건 보여줘야 되거든요. 법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찾아야 되는데 어디 있는지 몰라. 그리고 양이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웃긴 게 공무원들 가면 무조건 앉아가지고 무조건 뭐 서류 발급이 나고 그냥 뭐 안내만 끝난다고 생각을 해. 근데 그건 일도 아니잖아 사실. 맞죠, 호 선생님? 그 일 아니거든요. 사람 착각하는 게 그 일만 생각하거든. 대부분의 뭐 일행이라 생각하면 일반 행정이라고 생각하면 그 동사무소에서 그 주민등록 등본하고 가족관계 증명서만 발급하는 딱 그 정도만 생각을 해. 김동님 먹으세요? 딱 그것만 생각을 해요. 답답하지. 그거는 진짜 빙산의 일각인데. 일반 행정 중에서도 이제 주민센터 간 사람들만 하잖아. 다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웃긴 게, 그 주민센터에서 일을 한다고 해서 계속 하루, 그 정년 퇴직할 때까지 그것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돌아가면서 수단 보직으로 1년 여기 있다가 단대 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뭐 얘기만 하면 이 사람들은 맨날 텐제테터 놀면서 커피 마시면서, 어? 앉아가지고 민증이나 반급하고 주민등록 등본이나 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인생의 정답이라고 들어갔지만 정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정답이 생각하고 들어갔지만 정답이 아닌 거야. 힘든 거야. 그래서 이런 노답 이제 구조. 뭐 그리고 결혼하는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결혼하는 비용. 우리나라 거품 심하다고 했잖아요.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내가 봤을 때 이 웨딩샵도 하면 안 돼. 웨딩샵도 하면 안 되고 아마 혼인신고하면서 내가 혹시라도 생각하는데 일본처럼 갈 거예요. 일본처럼 내가 봤을 땐 동거만 한다거나 사실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거야. 막상 한다면 그렇게 될 거예요. 아마 내가 봤을 때 10년 뒤에는 웨딩샵이 없어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몇 개만 놔두고. 왜냐하면 이제는 사람들이 뭐 청첩장을 돌린다고 해서 무조건 오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런 문화가 또 발달하고 있고 안 주고 안 받자. 내가 너한테 안 줄 테니까 너도 나 결혼식 때 오지 마. 이런 문화가 또 발달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결혼이라는 게 거품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이제 거품을 점점 줄이려고 할 테고 그러면 결혼식 뭐 하객이나 이런 거 어차피 올 사람도 별로 없잖아, 맞죠? 보통 여러분들 결혼식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결혼한 신랑 신부들이 지인들이 온다기보다는 보통 부모님하고 양가 부모님들이 지인들이 더 많이 와요, 친척들이. 대부분 그럴까요, 여러분들? 최근에 결혼식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결혼식 하면 200명 중에 140, 50명은 부모님 지인들로 다 채워요. 친척들이거나. 솔직히 친척들도 내 지인이 아니라 부모님 지인이지, 어떻게 보면.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조가 더 힘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니까 결혼 포기를 여지고, 맞잖아요. 어?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결혼 포기를 여지고 어떻게 됩니까? 저출산율. 예? 세계 최고의 넘버원 전출산율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애를 낳지 않는다는데 어떻게 이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세계 넘버원 1위 저출산율. 이것도 나는 선진국이네 앞서가는 거네. 나쁜 거 앞서가네요. 나쁜 거 앞서가죠, 여러분. 사회 불평등이나 뭐 자살률이나 우울증 증가예요. 그리고 뭐 사회 불균형, 저출산율 이런 거 1등이거든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OECD 1등입니다. 이런 걸로 따지면 선진국 맞네요. 미국 부럽지 않네. 뭐 그렇습니다. 이거 얘기하다 보니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가네. 자, 그 네 번째 시민의식. 시민의식, 국민성 같이 묶을게요. 같은 말이니까. 뭐 이건 말하겠죠. 뭐 냄비근성. 뭐 이거 하나 더 정리되죠. 금방 끓었다가 금방 식게 되고. 여러분 지금도 뭐 불매운동 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 한참 전에 뭐 유니클론이 일본 기업들 막 불매운동 했잖아. 할 거면 끝까지 하든가. 지금 소리 소문 없이 없어졌죠. 뭐 노재팬 없어졌잖아요. 할 때는 막 너도 나도 하자. 뭐 일본 가게 가지 마자. 이렇게 비치다가 지금은 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맞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초밥집 가가 초밥 먹고
일본 라면 먹고. 그리고 국뽕. 국뽕 이건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솔직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좀 냉정하게 얘기할까? 여러분, 뭐 우리나라 사람이 세계 대회 가가 잘한 거 막 그거 뭐 칭찬 아니긴 한데, 근데 그게 내일이야? 그게 내일입니까? 여러분 뭐 불매운동 한다고 해서 일본 운동 하나도 안 쓸 것 같아요? 일본과 하나도 안 쓸 것 같아? 하나도 안 쓸 것 같아요? 하나도 안 쓴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졸라 웃긴 게 뭐냐 하면, 그거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유니클로에서 입점해가지고 가맹점으로 사업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야? 한국 사람이잖아요. 결국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할 거면, 내가 전에 얘기했잖아. 불매운동 할 거면, 일본 현지 가가지고, 일본 여행 가지 말고, 일본에서 뭐, 해외로 물건 주문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웃긴 게 그런 걸 안 하면서, 한국에서 이제 사업하고 있는, 일본 법인 사업하고 있는 한국인들 사업주들만 죽이. 이게 어떻게 보면, 같은 민족끼리 싸움하는 거예요. 이것만큼 바보 같은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아니, 이 불면도 할 거면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뭐 어떤 게 타격을 받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 운동화도 뭐 예를 들어서 해외 배송 있죠. 일본 거 그냥 안 하는 거야. 야후 재팬 안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일본 여행도 안 가면 돼. 일본 여행 안 가고 일본 GC 같은 거 안 받고 일본 차량 같은 거 안 타면 돼. 그럼 된 거야. 우리가 했으니까 딱 여기까지. 근데 거기 이제 가면자만 거기 가지 마라. 어? 그분들이 이럴 거 알 것 같았으면 여기 유니클로 하지도 않았겠지 뭐.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래놓고 또 다시 사잖아. 언제 그랬는지. 할 거면 제대로 하든가. 우리나라 보이콧은 몰라 여러분. 보이콧을 모른다니까. 여러분 미국 같은 나라는요. 보이콧 해버리면 있잖아요. 아예 기업을 완전 재생불능 만들어. 근데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걔네들은 잠깐 하는 거를 끝내는 게 아니라 아예 한 번 했다 하면 끝날 때까지 하거든요. 미국이 진짜 보이콧 문화가 제대로 돼 있어요. 그냥 잠깐 몇 달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수년 동안 계속돼.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그렇죠. 현금이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현명한 복수는 기술력으로 못 따라오게 만드는 거야. 어? 만드는 거예요, 지금. 아니면 그런 거예요, 뭐냐. 일본 못 따라와가지고 일본의 회사들이 있죠. 도시바처럼 우리가 사는 거야, 그냥. 우리 걸로 만드는 거야. 하이닉스처럼. 그게 최고의 복수 아닙니까? 일본에 뭐, 일본도 막 공장 안 되는 데 있거든요. 그러면 파나소닉 나왔다. 삼성에서 그거 사는 거야, 그냥. 우리 걸로 만드는 거야. 헐값에 나왔을 때. 그게 최고의 복수, 여러분. 어. 지금 하이닉스가 도시바 그냥 인수해가 자기 걸로 만들어가지고 이득 보는 거. 그게 복수예요. 그게 복수야. 기술력을 못 따라, 삼성이 지금 못 따라오잖아, 지금. 소니 못 따라오잖아요. 더 못 따라오게 만드는 거야, 그냥. 먼 산 바라보기 만드는 거야, 지금, 점점. 소니는 내가 보니까 아직도 멀었어, 소니는. 소니는 솔직히 말하면 플스나 카메라 아니면 진작에 망했어야 돼. 아직도 MP3 찍어내고 있잖아. MP3 누가 써, 요즘에? 요즘에 스마트폰 음질이 이제 MP3 거의 비슷하게 따라가는 와중에. 지금 소니는 음향기기 있잖아요. 뭐, 헤드폰이나 이어폰, 그리고 카메라, 플스 아니면 끝났어야 돼, 지금 진짜. 아직도 워크맨 만들고 있잖아, 일본은. 나 그거 정말 답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 물론 그거 사주는 사람은 사주겠지만, 어, 그것도 엄청 비싸요, 일본 게. 워크맨도 옛날에 워크맨, 그 카세트 시절 워크맨은 인정하는 거지. 근데 카세트 그때 많이 썼으니까. 근데 지금 카세트 아무도 안 쓰잖아요. 누가 들고 댕겨.
저도 워크맨 있거든요. 소니 거 워크맨 있는데 무거워서 못 들고 댕겨 이거. 거의 뭐 운동하는 기분이에요. 그리고 소니 거 스마트폰 보시면 아시겠지만 디자인이 굉장히 구려요. 구리다니까. 스마트폰 만들지 모르는 것 같더라고 소니는 보면. 지금 보면 완전한 후발주자. 이건 뭐 샤오미보다도 못해. 소니 스마트폰 보면. 아직도 약간 고집이 세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그 장인 정신. 장인 정신도 인정받을 장인 정신이지. 그 꼰대 정신 아니 꼰대 정신. 안 그렇습니까? 아무튼 얘기하다 3점 빠졌는데 우리나라가 이런 거 심해요. 그리고 뭐 인터넷에서도 마녀 사냥. 그리고 뭐 있어? 오지라퍼. 전 세계 최고의 오지라퍼들이 다 모인 것이죠. 남 잘 되는 거 못 되는 거. 남 잘 되는 거 못 보는 거. 이거 맞네. 무한 경쟁 비교. 그리고 프로 불편너. 뭐 조금만 잘못했다 하더라도 어, 그 얼마 전에 뉴스 그 유튜브에 보니까 그거 있더라고요. 음식점 뭐 밥알 나왔다고 그것 때문에 뭐 태클 걸어가지고 음식점 망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저는 밥알 나와도 괜찮아요. 잘 먹어요. 저는 음식점에 한번 태클 걸어본 적이 없거든요. 사람이 사는 거니까 약간의 실수는 감사할 수 있다고 보는데 너무 완벽한 거 주장하는 건 너무 뭐 새치기도 있고 뭐 그리고 뭐야 갑질 뭐 맞네 뭐 갑질의 끝판왕 갑질러들의 끝판왕이잖아요. 세계 최고의 갑질러들이 다 있잖아. 갑질러 양성서 뭐 어? 뭐 길빵 엄청 많죠. 와 얘기하다 보니까 한도 끝도 안 나오네. 아무튼 그거를 이제 그만 얘기하고요. 남 잘 되는 거 못 보는 거 사실이잖아. 그리고 남의 일에 사상관계 개입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그거 여는 관리 그만 얘기합시다. 거기까지 적당히 얘기하고 빠집시다. 그 남이 잘 돼야 박수 치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남 잘 되는 거 왜 못 보는지 난 이해가 못하는 게 뭐냐. 그 사람도 정당하게 노력을 인거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웃긴 게 그 사람이 정당하게 자기 노력으로 읽었다 하더라도 그게 배 아픈 거야. 왜 배 아픈 건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마녀 사냥 이게 정말 나쁜 건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게 뭐냐. 우리나라 사람 웃긴 게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이 급한 성격이 인터넷에서 또 영향 끼치는 거예요. 뭐냐 하면 결과가 나오기 전에 판단합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에. 최종 결과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욕하려면 욕하든가 하면 되는데 결과가 안 나왔는데 누가 한 명이 그냥 그럴싸하게 뭔가 해버리면 거기에 맞게 지시되는가 이미 그 사람을 재기 불능 상태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놓고 자기네들은 잘못한 게 없는 것 마냥 행동하는 나중에 결과가 반대로 되면 웃기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진짜 아무 이상 없는 건가? 아 그래놓고 사람 바보 만들어 놓고 너덜너덜하게 만들어 놓고 자기는 정작 그렇지 않았다는 것처럼 하면 와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내가 보면 타인한테 입으로 관심 안 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뭐 표현 안 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애초에 그런 거에 관심을 안 가져야 관심을 크게 안 가져야 뭐 뒷담화든 마녀사냥이나 이런 거 일도 신경을 안 써요. 나 자체도 그런 거 안 해. 관심을 안 가져야 안 하는 거야. 관심을 가지니까 쓸데없는 거에 관심을 오지게 가지니까 인터넷으로 어떻게 누가 하나 좀 잡아들여 볼까. 괜히 막 내가 해결할 필요도 없는 것들 관심을 안 줘도 되는 것들에 관심을 지나치게 준다거나 누가 잘됐다 하면 그 사람 노력으로 잘된 건데 자기는 하는 것도 없으면서 배 아파가지고 막 그리고 뭐야 그리고 맨날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 나보다 돈 많이 버는 사람 맨날 비교해가지고 자기가 느끼고 자기 열심히 살고 있는데 맨날 그러면 자기 살 깎아 먹고 살각 계속 깎아 먹으세요. 그냥 비교하고 싶으면 자존감 깎아 먹고 그냥 울감 그냥 계속 그냥 그렇게 자격지심 느끼면 살 것 같으면 계속 깎아 먹어요. 나 안 말려요.
여러분 관심 안 가지면 돼. 제가 얘기했잖아요. 관심 안 가지 마녀상 할 필요도 없고 오지랖 될 필요도 없고 다음 잘 되는 거에 관심도 안 가지니까 볼 필요도 없어요. 무한 경쟁? 경쟁 상대가 없는데 무슨 경쟁을 해. 그리고 풀어 불편. 아니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완벽한 존재였어? 우리가 뭐 언제부터 자신도 완벽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도 완벽하지 않고 여러분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도 잘한 거 없잖아. 살면서 짜잘한 잘못을 하고 잘하잖아요. 어? 저는 저 자신도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누군가에 대해서 얘기도 안 해. 근데 자기들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뭐 조금이라도 뭐 나오면 뭐가 어떻네 저떻네 이건 안 좋네. 언제부터 아니 음식 같은 거 봐봐. 자기들이 무슨 언제부터 미식가였다고. 뭐 누구나 다 뭐 고든 램지인 줄 알아. 집에 가서 맨날 라면 먹던 사람들이 무슨 음식점만 나오면 무슨 고든 램지가 된 거야. 진짜. 언제부터 무슨 우리가 음식 평가단이 돼버렸어요. 음식 그냥 먹으면 되는 거지. 어. 배에 들어가 장이 들어가서 아무 탈 없으면 되는 거 아니야? 돈 내고 먹은 다음에. 그래서 조금이라도 문제 있으면 뭐 이게 뭐 음식 이상하다. 어? 우리 그냥 이게 평범한 시민들 아니야. 우리가 언제부터 뭐 평가 내리고 별 내리고 이런 거 왜 해야 돼? 갑질도 여러분 있잖아요. 갑질도 이게 돈 많은 사람 하는 게 아니라 다 해. 뭔가 대접받을 수 있는 곳이면 다 해요. 서비스업 같은 거 해보면 갑질이 돈 많은 사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돈 없는 사람이 더 심했으면 더 심했지 덜 하지 않아요. 전 방구석은 전문가가 아니에요. 방구석은 저도 전문가가 아니야. 저도 어떻게 보면 유튜브 방구석에서 하는 거잖아요. 웃긴 게 갑질 나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자기도 갑질 해본 사람이야. 아파트 갑질 사건 나오면 정말 나쁘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상당수는 아파트 살고 있고 아파트 사람들 중에 무의식적으로 갑질하는 사람 생각이 많아. 내가 아파트를 해봤으니까 알잖아요. 자기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알게 모르게 갑질하는 것도 많아요. 세세한 것까지 포함하면 거기서 뭐 아파트 뭐 경비원 갑질 사건 나잖아요. 거기 가서 솔직히 댓글 못 달아. 부끄러워서. 보통 자기가 했던 거 생각 안 하고 괜히 막 누가 하나 걸렸다 생각으로 하잖아요. 난 그런 거 보면서 약간 좀 정말 돌고래 인간들이 많구나. 나 그걸 딱 느꼈습니다, 여러분. 아파트가 갑질의 끝판왕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기본적으로 아파트 주인분들은 제가 겪어봤지만 제가 경비원으로서 보안업체 직원으로서 제가 겪어봤지만 9달 동안 기본적으로 자기 아파트 있는 일하는 사람들 하수인처럼 취급을 해요. 하수인들. 하다 못해 나이 어린 중고생들도 하수인 취급합니다.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더 많은데. 그게 갑질 아니고 뭔데요? 오죽 걸핏하면 우리한테 너희들 우리 관리비로 먹고 사는 줄 알아. 어? 마음 일 똑바로 안 하고 다시 한번 이런 일 저지르면 그때는 내가 봉 대표한테 보고해가지고 너 자를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게 갑질이 아니고 뭔데 여러분. 근데 이런 게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거든요.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요. 저건 실제로 이 비슷한 걸 겪어봤던 사람이야.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파트는 내가 얘기하잖아. 또 다른 나라라고. 아파트는 그냥 나라예요 나라. 대한민국의 또 다른 나라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것만으로도 우리나라는 절대 선진국이 될 수 없어. 물론 다른 것도 좀 정말 심각하지만 이것만으로도 우리나라는 절대 멀었어요. 자, 문화. 뭐 하나 성공하면, 뭐 하나 잘 되면, 너도 나도 카피해서 따라하는 문화. 베트남 아가씨님 잘 왔습니다. 오랜만에 사냥하러 갑시다. 우리나라 카피 천국 아닙니까? 베끼기 천국이잖아요. 개나 소나 천국 아니, 개나 소나의 세계 정점에 있는 나라예요. 트로트 하나 잘 된다고 하니까 트로트 도대체 프로그램 몇 개나 만들어내는 거야 도대체. 지겹지도 않나?
보통 그렇게 이제 잘 될 때 막 여러 개 찍어내는 거 치고 오래 못 가더라고요. 내가 겪어봤을 때. 슈퍼스타 K도 여러분 그동안 활동했던 가수들 다 알고 있어요? 뭐 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슈퍼스타 K가 언제까지 했더라? 시즌 8까지 했었나? 모르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지금 미스터 트롯? 그거 너무 많이 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솔직하게? 하나 잘 되니까 뭐, 그 유튜브도 뭐 하나 컨텐츠 잘 되니까 다 따라하잖아. 그 얼마 전에 그 독꽃 노총장님? 그게 인기가 많으니까 닭카페에서 다 따라하잖아요. 어, 카피에는 정말 끝판왕이야. 노래도 마찬가지고. 어. 자, 문화적으로 발전하긴커녕 더 퇴화하고 있습니다. 뒷걸음질 치고 있죠. 이게 뭡니까? 바로 대중가요, 대중가요. 여러분, 언제부터 우리가 음악할 때 의상을 신경썼습니까? 그냥 노래는 노래로 듣는 거 아니야? 일단 가수는 노래가 좋아야 되지 않나요? 언제부터 춤이나 퍼포먼스, 외모, 의상에 그렇게 목숨을 걸어? 요즘 노래는 노래가 들리지가 않아요. 노래가 들리지가 않는다니까. 금방 잊혀져요. 그 옛날 노래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요즘 가수들이 노래는 잘 부를지 모르겠지만 노래의 가사에 더 진전성이나 창의성, 독창성은 따라올 수가 없어. 아니 요즘 가수들 중에 정말 노래를 작곡해가지고 자기곡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돼. 작사라도 할 수 있을까? 그냥 남이 노래 안 만들어주면 그냥 그거나 그냥 부르고 기획사에서 노래 안 주면 그냥 계속 음악 안 나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기획사에서 음악 안 만들면 내가 만들면 되잖아. 왜 못 만들어? 옛날에 다 만들었잖아. 옛날에는 가수들이 어떻게 했냐 하면 자기가 테이프에서 녹음을 해서 만들어가지고 왔어요. 옛날에는 가수들이 뭐가 하겠다 하면 자기들이 댄스 가수를 제외한 대부분은 자기들이 데모 테이프로 이제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기획사에 뿌려가지고 가수가 된 케이스 대부분이에요. 옛날 가수들이 그때는 뭐 경연되는 게 없었잖아요. 물론 뭐 그 강변 가요제나 대학 가요제 있긴 했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이제 자기가 가수 되고 싶으면 이제 노래를 직접 자기가 만들어 와가지고 거기 복구 이제 세션하고 연주해가지고 녹음해가지고 그 데모 테이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게 원래 그 옛날에 데뷔하는 코스였습니다. 옛날에 락밴드는 다 그렇게 했습니다. 싸그리 다. 장르도 많았었고 그리고 자기만의 색깔도 있었고 그리고 노래를 직접 만들었어요. 노래를 다 만들 줄 알았습니다. 적어도 하다 못해 자기 노래는 자기가 가사를 지을 수 있었어요. 근데 과연 지금 나오는 가수 중에 자기 노래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기획사에서 노래를 안 만들어주면 과연 음반이 나올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드는 가수들이 의문이 드는 가수가 아니라 전부 다죠. 전부 다잖아. 어? 현실 반영, 제로인, 막장 드라마, 양성. 자, 옛날에도 드라마 씬은 훨씬 더 좋았어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았어. 상대도 안 될 정도로. 근데 지금 드라마 어때요? 드라마는 아직도 뭔가 좀 변하지가 않았어. 제가 좀 시대상을 좀 봤으면 좋겠어. 작가분들. 특히 나는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 그 작가들 중에 보면 오래 활동하신 분들 많잖아요. 옛날 마인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세대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맨날 그 나물에 그 밥이잖아, 이게. 똑같은 거 비슷한 거 찍어대고. 한번 막장한 사람은 계속 막장. 막장이 연속이에요, 여러분. 지금 드라마 보는 사람들 아무도 없잖아요. 왜 안 보는데? 원래 드라마가 재미없었어요? 아니었어요. 어렸을 땐 드라마 안 보면 친구끼리 얘기를 못했어. 그래서 맨날 드라마 편성수 몇 시 하나 그부터 돌려가지고 확인했었다니까. 근데 여러분 중에 지금 뭐 편성표를 확인한다거나 어떤 드라마가 인기 있다거나 챙겨보는 드라마가 있다거나 없잖아.
없지 않습니까? 왜 없겠어요? 그 재미가 없거든요. 일단 재미도 없고, 그리고 현실 반영이 안 돼요. 공감이 안 돼. 요즘에 가장 중요한 거는요. 유튜브도 그렇지만 공감이 돼야 돼. 공감. 보고 나서 아 나도 저랬었지 하면서 뭔가 우리가 감정이입이 되고 고기가 끄덕여져야 돼.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끄덕여지잖아. 근데 드라마는 아무리 봐도 이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거야. 현실에선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더 슬픈 거야. 현실에서 나올 수 있는 거 맨날 천다 봐가지고 뭐 하냐고요. 우리 현실에 살고 있는데 현실에서 자꾸 욕먹고 그렇게 고군분투하고 살고 있는데 자꾸 현실에서도 일도 나오지 않는 걸 맨날 찾나 봐가지고 뭐합니까? 자, 단조로운 국뽕 위주의 국뽕, 예, 조폭 위주의 영화 장르. 지금 뭐 메로나 때 망했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영화가 너무 거기서 거기야. 영화가 그놈의 이제 형사물 좀 아예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게 아니라 적당히 나왔으면 좋겠어. 적당히 역사 다루는 것들 적당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나왔던 사람들 계속 나오잖아. 나왔던 사람 계속 나오잖아요. 새로운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등용되는 게 아니라 나왔던 사람들이 계속 나오잖아. 봤던 사람 또 나오잖아, 여러분. 그래서 내가 그 전에 이 영화를 보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들어. 어, 정말로. 오히려 난 개인적으로 괜찮았던 게 최근에 봤던 영화 중에 그 삼진 그룹 영어 토익반 그게 좀 괜찮았던 것 같아. 근데 그 사람들이 좀 웃긴 게 요즘에 워낙에 그 남녀 그게 심하다 보니까 그 영화를 정상적으로 못 보는 거야. 오히려 걸캅스보다는 그게 훨씬 더 나았는데. 참 웃긴 게. 역사 고증도 제대로 하든가. 어떻게 하면 역사 어떻게 좀 언급해가지고 띄울까? 흥행시킬까? 그것만 맨날 주구장창. 그놈의 조폭 영화, 형사 영화, 형사, 조폭, 검사, 판사 안 나오면 뭐 이야기거리가 안 되나?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조폭하고 검사, 판사를 좋아했다고? 뭐 대한민국 영화는 뭐 형사밖에 없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아니, 그런 영화를 만들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적당히 만들어, 적당히. 그리고 생각해봐요. 졸라 웃긴 게 영화도 졸라 홍보발로 밀어붙여가 뜬 것도 있잖아. 내가 개인적으로 싫어했던 영화 중에 하나를 얘기하자. 부산행이 제일 싫었어요. 그거 정말 홍보, 전화 부산시에서 홍보 정말 MSG 만땅 넣어가지고 천만 넘기잖아. 여러분, 우리나라 공포 영화는 보면 안 돼. 공포 영화가 없어, 여러분.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그냥 요괴단 말고 보지 마세요. 요괴단 1편 말고 보지 마세요. 내가 개인적으로 제일 잘 만들어서 생각하는 게 요괴단 1편이야. 그게 단순한 공포 영화가 아니라 왜 무서운지 아세요? 오히려 지금 보니까 더 무서워. 요괴단 정말 잘 만들었어요. 그 어떤 열악한 환경에서 제작 뭐 그래픽이나 그런 게 잘 완성되지 않았던 시절이잖아. 오히려 그런 어떤 뭐라지? 옛날에 보면 왜 홍콩 영화도 마찬가지야. 도망부패 했을 때 그때는 뭐 그래픽 같은 거 없다 보니 피나주를 해가지고 그 액션 같은 연출이죠. 오히려 그때가 더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배우들이 직접 경극이나 이런 거 했어야 됐거든. 그래픽이 없다 보니까 더 멋있었어요. 약간 촌스러운 맛도 있긴 한데, 근데 지금 오히려 중국 영화 막 그래픽 떡칠해 해가지고 눈꽃이어서 못 봐주고 그러잖아. 눈부셔가지고 내용 전달도 안 될 뿐더러 발연기에다가 그 요게 다음에 지금 보면 왜 무서운지 아세요? 왜 무서운지 알아? 그 영화를 보면 그 1990년대 후반에 그 어떤 그 교권이나 학생들이 어떤 인권 탄압당하는 그거를 고스란히 볼 수 있어요. 정말 그 영화 무서운 게 그런 거예요. 그막 그 여고 같은데도 그 남자생들 존나 후드려 팼거든 진짜. 싸대기 날리고 저 때만 하더라도 뭐 여학생이 막 뭐야
여학생 가입자라고 막 그랬다니까. 여학생도 두발 있었거든, 저희 때는. 지금은 없지만 있었어. 머리 잘라 폭탄머리 만들고. 그 시절 땐 더 심했겠지. 90년대 후반이니까. 90년대 후반에 그 어떤 대한민국의 어떤 그 교권의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거예요. 뭐 선생님한테 맞아도 뭐 신소리 못하고. 선생님이 절대 권력이니까. 그게 영화에 남아있는 거야. 그리고 어떤 그런 귀신 같은 모습이야. 공포물 이런 것도 오히려 옛날 게 더 색감이 좋아요. 요즘 건 너무 그래픽을 많이 해가지고 볼 때마다 좀 뭔가 예상이 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뭔가 공포라는 생각이 안 들어. 옛날 영화들이 보면 우리 색감이 좋아. 어떤 그런 그래픽이나 컴퓨터 덩어리를 프로그램 덩어리를 안 써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히려 가면 갈수록 오히려 뒷걸음질 친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문화가 발전하긴커녕 더 뒤로 간다는 느낌이 들어요. 음악, 드라마, 영화 요 세 가지. 게임도 마찬가지고 뭐 하나 앞서가는 게 없어요. 지금 보면 게임도 모바일 게임도 봐봐요. 그냥 양산이잖아. 그냥 되는 대로 주구장창 찍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죠. 자, 자 이제 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아닌지 아시겠죠? 제가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1시간 동안 안 쉬고 떠들었어요. 1시간 동안 오디오 안 비도록 안 쉬고 떠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분야별로 하나하나씩 이걸 컨텐츠화 시킬 수 있는 건데 그냥 물어봤으니까 한 번에 다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 지금 안 쉬고 얘기했는데 1시간 몇 분이야? 1시간 2분이네요. 자, 이제 설명이 됐죠? 정치, 사회, 구조, 시민의식, 국민성, 문화. 왜 후진국인지. 왜 우리가 선진국이 될 수 없는지. 선진국이라 하는 거는 경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괄시켜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합쳤을 때 상위권 안에 들어가야 그래야 선진국이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선진국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잘못됐어. 경제는 상위권이 맞는 게 맞아요. 근데 경제만으로 선진국으로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선진국 안에 많은 것들을 다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이거를 다 해결해야 어느 정도 위치까지 올려놔야 그 다음에 선진국이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선진국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 아니 그럼 딱 깨놓고 얘기할게요. 우리나라 경제 10이라면서. 근데 왜 여러분 먹고 사는 거 왜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면 경제 구분 10이고 경제 상위권이라고 하면 저한테 고민사는 안 하지. 먹고 사는 것도 힘들다고 고민사는 안 해야죠. 오늘도 왔잖아. 매일 하나씩 오잖아요. 붕어형 먹고 사는 게 힘듭니다. 직장 다니기 힘드네요. 관둘까요? 공무원 시험 관둘까요? 공무원 되면 끝날 줄 알았는데 너무 힘듭니다. 관두 뭐 할 게 있을까요? 저한테 이런 거 맨날 리는데 경제 구분 10이라며. 저한테 이 사회 왜 보고 있어요, 여러분? 살기 좋다면서요. 살기 어렵잖아요, 여러분. 그럼 이게 선진국이 아니라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무튼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후진국이고 이거를 저는 복구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 몇백 년은 걸리지 않을까요? 일단 저희 세대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아무튼 우리나라는 이 사회 곳곳에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선진국이 아니다. 경제론 상위권이 맞지만 후진국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